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강둑. 두더지는 아침 내내 작은 집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하느라 무척 바빴다. 처음에는 빗자루로, 다음에는 먼지떨이로 청소했고, 그러고 나서는 붓과 석회 한 양동이를 들고 사다리와 계단과 의자 위에 올라섰다. 그러다 먼지 때문에 눈과 목이 뻑뻑해지고 검은 털은 온통 석회로 뒤덮였으며 등이 쑤시고 팔에 힘이 빠졌다. 봄이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속과 두더지 주위로 퍼져갔다. 불만과 간절한 열망이 깃들인 성스러운 봄 기운이 좁고 어두운 땅속, 두더지의 집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니 두더지가 석회 바르던 붓을 갑자기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이렇게 말한 것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었다. 지긋지긋해. 이런 제기랄. 봄맞이 대청소 따위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고는 외투를 입을 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머리 위에 있는 무언가가 다급하게 두더지를 부르고 있었다. 두더지는 가파르고 좁은 땅굴 쪽으로 향했다. 두더지에게는 그 길이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이 다니는 자갈 깔린 마찻길의 버금 같다. 두더지는 위로 올라가자 라고 중얼거리며 작은 발로 바쁘게 핥히고 긁고 헤집고 파헤치고 다시 파헤치고 헤집고 긁고 핥히었다. 마침내 펑 소리와 함께 주둥이가 햇볕에 드러나면서 두더지는 널따란 초원의 따뜻한 풀밭 위를 뒹굴었다. 이거 좋군. 석회 칠하는 것보다 훨씬 멋져. 두더지가 혼잣말했다. 햇볕이 털을 뜨겁게 달구고 보드라운 바람이 화끈거리는 이마를 어루만졌다. 너무 오랫동안 지상과 떨어져 땅속에서 살았던 탓인지 새들이 부르는 행복한 노랫소리가 고함처럼 쩌렁쩌렁 귓가에 울려 퍼졌다. 살아있다는 게 기쁘고 청소를 팽개친 채 봄을 맞으러 나온 게 즐거웠다. 두더지는 곧바로 네 발로 폴짝폴짝 뛰어서 초원을 가로질러 저 멀리 있는 산 울타리까지 달려갔다. 산 울타리 사이에 난 틈에서 늙은 토끼가 소리쳤다. 멈춰. 사유도로 통행료는 6펜스야. 두더지는 갓잔타는 듯 토끼를 쳐다보며 얼굴을 찌푸리더니 곧바로 달려들어 토끼를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다른 토끼들이 무슨 일이 생겼나 보려고 산 울타리 틈새로 쏙쏙 얼굴을 내밀자 양파소스 하고 놀려댔다. 그리고 산 울타리를 따라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다. 두더지는 토끼들이 뭐라고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토끼들은 두더지가 사라진 뒤에야 서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넌 정말 멍청해. 왜 그놈한테 말하지 못한? 넌 왜 말하지 않았어? 네가 그 녀석한테 말할 줄 알았지. 하지만 토끼들은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한 발 늦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두더지는 산 울타리를 지나고 잡목을 헤치며 초원 여기저기를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사방에서 새들이 둥지를 짓고 꽃이 봉오리를 맺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모두 행복했고 적극적이었으며 한없이 바빴다. 두더지는 한편으론 꺼림칙했지만 마음속을 쿡쿡 찌르며 석회 칠해야지 라고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진 않았다. 이렇게 다들 바쁜 와중에 혼자 빈둥거린다는 사실이 정말 즐거웠다. 어쨌든 휴가를 보낼 때 가장 멋진 일은 단순히 쉬는 것보다 다른 친구들이 바쁘게 일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니까.
아무 목적 없이 이리저리 거닐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물이 그득한 강가가 나타났다. 두더지는 우뚝 멈춰섰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강을 본 적이 없었다. 매끈하고 구불구불하며 커다란 동물이 낄낄대면서 쫓아오는 것 같았다. 강은 부글거리면서 무언가를 붙잡았다가 콸콸 소리를 내며 놓아주었다가 또다시 몸을 흔들어 달아나려고 버둥거리는 새 친구들을 덮쳤다. 모든 게 흔들리고 떨렸다. 반짝이고 번쩍이며 생기가 넘쳤고 바스락거리며 빙빙 돌고 제잘거리며 보글댔다. 두더지는 이 광경에 홀딱 반해서 넋이 나간 듯 마음을 빼앗겼다. 재미있는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이야기꾼 옆을 떠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두더지는 강가를 떠나지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따분해지자 강둑에 앉았다. 강물은 여전히 제잘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 지구 한가운데서 시작해서 마침내 만족할 줄 모르는 바다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풀밭에 앉아 강 건너를 바라보는데 맞은편 강둑의 물가 바로 위에 있는 검은 굴 하나가 두더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더지는 꿈을 꾸듯이 생각에 잠겼다. 욕심 없이 강가에 살고 싶어하는 동물에게는 더없이 아늑하고 좋은 집이겠구나. 홍수가 나도 까딱 없을 것 같았고 먼지와 소음이 나는 곳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굴 안에서 뭔가 작고 밝은 것이 반짝이다가 사라지더니 다시 한번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런 곳에 별이 있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반딧불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너무 반짝거렸다. 두더지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자 그것이 두더지에게 윙크를 했다. 그제야 두더지는 그게 동물의 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림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액자의 틀 같은 구멍에서 작은 얼굴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염이 달린 작은 밤색 얼굴과 진지해 보이는 둥근 얼굴, 두더지의 관심을 끌었던 반짝거리는 눈, 작고 멋진 귀와 두껍지만 부드러운 털, 바로 물쥐였다. 두 동물은 일어서서 서로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물쥐가 말했다. 두더지야 안녕? 물쥐야 안녕? 물쥐가 곧 물었다. 이쪽으로 오지 않을래? 아, 말로야 아주 쉽지. 두더지는 강과 강 사이에서의 삶과 생활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은 심술궂게 대꾸했다. 물쥐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밧줄을 풀었다. 그런 다음 두더지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배에 가볍게 올라탔다. 바깥쪽은 푸르게, 안쪽은 희게 칠해져 있었고 딱 동물 둘이 탈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아직은 쓰임새를 잘 알지 못했지만 두더지의 관심은 온통 배로 쏠렸다. 물쥐가 솜씨 좋게 노를 저어 강을 건넌 다음 밧줄을 단단히 맸다. 그러더니 두더지가 조심조심 내려오자 앞발을 내밀었다. 거기에 기대, 이제 힘차게 건너와. 어느새 두더지는 놀랍고 황홀하게도 정말 배의 뒷부분에 앉아 있었다. 물쥐가 기슭에서 배를 밀어내고 다시 노를 젓는 동안 두더지가 말했다.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야. 이거 알아?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이 없어. 물쥐가 놀란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고? 그럼 그동안 뭘 했니? 두더지가 수줍게 물었다. 이게 그렇게
멋진 거야? 두더지는 이미 물지의 말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리에 기대어 앉아 방석과 노거리와 모든 부품을 흥미롭게 살펴보았다. 아래에서 배가 가볍게 흔들렸다. 물쥐가 노를 저으려고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진지하게 말했다. 멋지냐고? 최고지. 정말이야, 친구. 배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일을 절반만큼이라도 따라올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물쥐가 꿈꾸듯 이어서 말했다. 배를 타고 다니면 두더지가 느닷없이 소리쳤다. 물쥐야, 앞을 봐. 두더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배는 전속력으로 강둑에 부딪혔다. 꿈을 꾸듯 즐겁게 노를 젓던 동물이 내 발을 허공으로 향한 채 배 바닥으로 나자빠졌다. 물쥐가 벌떡 일어나 즐겁게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말했다. 배를 타고 돌아다니고 사실 배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어. 어떤 것이든 정말로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게 매력이야. 휴가를 떠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했거나 다른 곳에 다다랐거나 혹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거나 늘 바쁘지.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일을 마치면 늘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이봐, 너 오늘 아침에 정말로 할 일이 없다면 함께 강으로 나가서 하루를 보내는 게 어때? 두더지는 그저 기뻐서 발을 흔들었다. 숨을 들이켜 아주 만족스러운 듯 가슴을 부풀렸고 부드러운 방석에 등을 기대더니 더없이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멋진 날이야. 바로 출발하자. 그럼 잠깐 기다려. 물쥐가 선착장에 있는 고리에 밧줄을 묶고 위에 있는 굴로 기어올라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리버들로 만든 두툼한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발밑에 넣어둬. 물쥐가 바구니를 배 안에 내려놓으며 두더지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밧줄을 풀고 다시 노를 잡았다. 두더지가 궁금해서 꼼지락거리며 물었다. 안에 뭐가 들었어? 차갑게 식힌 닭고기 요리가 들어있어. 물쥐가 짧게 대답했다. 찬여찬 햄, 찬 쇠고기 절인 오이 샐러드, 프렌치 롤빵, 야채 샌드위치, 고기 통조림, 진저비어, 레모네이드, 탄산음료. 아, 그만. 우리가 먹기엔 너무 많아. 두더지가 황홀해하며 소리 질렀다. 물쥐가 진지하게 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가벼운 나들이엔 늘 이렇게 챙기는데 다른 동물들은 늘 내가 째째하고 인색하다고 해. 두더지는 물쥐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이 막 접어든 새로운 삶에 푹 빠져서 힘찬 기운과 잔 물결, 냄새와 소리, 햇빛에 넋을 빼앗긴 채 한 발을 물에 담그고 공상에 빠져 있었다. 작고 착한 친구인 물쥐는 두더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여느 때처럼 꾸준히 노를 저었다. 30분쯤 지난 뒤에 물쥐가 말했다. 네 옷이 정말 마음에 들어, 친구. 나도 언젠가 형편이 되면 검정색 벨벳 정장을 살 거야. 두더지가 마음을 진정하려 애쓰면서 말했다. 미안한데 내가 너무 예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게 내겐 너무 새로워. 그러니까 이게 그 강이라는 곳이구나. 그냥 강일 뿐이야. 물쥐가 고쳐 말했다. 넌 정말 강에서 살아? 진짜 신나겠다. 강 옆에서, 강 위에서, 강 속에서 강과 함께 살아. 강은 내게 형제고 누이자 친척이고 친구이며 먹고 마시는 것이고 씻는 곳이야. 내 세상이지.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 강에 없는 건 가져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강이 모르는 것은 알 가치가 없는 거지. 맙소사, 나는 늘 강과 함께 보냈어.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늘 그때마다 신나고 재밌지. 2월에 홍수가 나면 우리 집의 지하 저장고와 지하실은 나에게 쓸모없는 술로 넘쳐나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침실 옆으로 흙탕물이 흘러. 다시 강물이 빠지면 건포도 케이크 냄새가 나는 진흙이 여기저기 얼룩져 있어. 골풀과 물풀이 물길을 막으면 난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도 강가를 돌아다니면서 신선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단다. 사람들이 덤벙대다가 배 밖으로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하거든. 두더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가끔은 조금 따분하지 않니? 말을 건넬 다른 누구 하나 없이 그저 너와 강뿐이라면. 물지가 너그럽게 대답했다. 다른 누구 하나 없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넌 이곳이 처음이고 모르는 게 당연해. 요즘은 강둑이 너무 붐벼서 강둑을 완전히 떠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예전 같지 않아. 수달, 물총새, 논병아리, 쇠물닭 같은 친구들 모두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 마치 할 일이 하나도 없는 녀석들 같다니까. 두더지가 앞발로 강가의 풀밭을 어둡게 에워싸고 있는 숲 뒤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 있는 건 뭐야? 물지가 짧게 대답했다. 저거? 아, 저건 그냥 천연님이야. 우린 저곳에 자주 가지 않아. 나처럼 강둑에 사는 동물들은 말이야. 두더지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에 있는 동물들은 좋은 동물이 아니구나. 물지가 대답했다. 글쎄, 어디 보자. 다람쥐들은 괜찮아. 그리고 토끼도 몇몇은 괜찮지. 하지만 토끼는 속을 모를 녀석들이라니까. 오소리 아저씨도 당연히 괜찮지. 오소리 아저씨는 숲 한가운데 살고 있어. 다른 곳에선 살려고 하지 않을 거야. 돈을 준다고 해도 말이야. 아무도 오소리 아저씨를 건드리지 않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 물지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두더지가 물었다. 왜? 누가 건드리는데? 물지가 머뭇거리며 설명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동물들이지. 족제비와 담비, 여우 같은 동물들. 다들 어느 정도는 괜찮아. 난 그 동물들과 아주 잘 지내거든. 만나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가끔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 녀석들은 정말로 믿어서는 안 돼. 그건 사실이야. 두더지는 앞으로 생길지 모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동물 세계에서는 그것이 예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만했다. 천연잎 너머엔 뭐가 있어? 푸르스름하고 어둑어둑한 언덕 같은 게 보이는데 마을에서 나는 연기 같은 것도 보이고 그냥 떠다니는 구름인가? 천연님 저편은 넓은 세상이야. 그리고 거긴 너나 나하곤 아무 상관없는 곳이지. 난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너도 가지 않는 게 좋아. 부탁인데 그 얘긴 다시 꺼내지도 마. 자, 다 왔다. 여기가 강이 굽어진 곳이야. 여기서 점심을 먹자. 배는 강의 원줄기를 벗어나 얼핏 보기에 육지로 둘러싸인 작은 호수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양쪽 가장자리에는 푸른 잔디가 자라는 비탈이 있었고 뱀처럼 꾸불꾸불한 갈색 나무 뿌리가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 앞쪽에는
두 개 부딪혀 은빛 거품을 일으키는 물이 회색 지붕에 방앗간을 지탱하고 있는 물레방아에서 쉼없이 떨어지는 물과 함께 단조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작고 맑은 물소리가 허공을 가득 채웠다.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두더지가 앞발을 모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우와, 우와, 우와. 물지는 배를 툭 옆으로 움직여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강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두더지가 안전하게 기슭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한 다음 몸을 돌려 점심 바구니를 꺼냈다. 두더지는 자기가 바구니를 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물쥐는 마음대로 하라며 기꺼이 허락했다. 그리고 풀밭에 팔다리를 활짝 벌리고 누워 쉬었다. 그동안 신이 난 물쥐의 친구는 식탁보를 턴 다음 바닥에 펼치고 신비한 꾸러미를 하나하나 꺼내 차례차례 늘어놓았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나타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와, 우와 하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모든 게 준비되자 물쥐가 말했다. 자, 이제 먹어보자고 친구. 두더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물쥐의 말을 따랐다. 다른 동물들도 그렇듯이 아침 일찍부터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했고 먹고 마실 새도 없이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아주 많은 일을 겪어서인지 아침에 있었던 일이 며칠 전의 일처럼 느껴졌다. 물쥐가 물었다. 뭘 보고 있어? 허기가 어느 정도 가시자 비로소 두더지는 식탁보에서 눈을 뗄 수 있었다. 수면을 떠다니는 거품을 보고 있어. 재밌단 생각이 들거든. 거품이라고? 아하. 물쥐가 말하고는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처럼 기분 좋게 혀 차는 소리를 냈다. 넓고 빛나는 주둥이가 두 가장자리 위에 나타나더니 수달이 물 밖으로 기어나왔다. 그리고는 몸을 떨어 털에서 물을 털어냈다. 욕심 많은 거지 같으니라고. 왜 날 초대하지 않았지? 물쥐가 설명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거든. 그나저나 이쪽은 내 친구 두더지야. 수달이 말했다. 만나서 반가워. 두 동물은 곧 친구가 되었다. 수달이 계속해서 말했다. 어딜 가든 소란스럽다니까. 오늘은 온 세상 동물이 모두 강가로 나온 것 같아. 잠시라도 조용히 지내려고 여기로 왔는데 하필이면 너희와 마주칠 게 뭐람. 어쨌든 미안.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묵은 나뭇잎이 아직 빽빽하게 달라붙어 있는 산 울타리에서 어깨가 떡 벌어지고 머리에는 줄무늬가 있는 동물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소리 아저씨. 물쥐가 소리쳤다. 오소리 아저씨는 앞으로 한두 걸음 내디뎠다. 그러더니 툴툴거리며 말했다. 에헴, 일행이 있군. 그러고는 돌아서서 눈앞에서 사라졌다. 실망한 물쥐가 말했다. 저런 아저씨하고는 낯선 이와 어울리는 걸 싫어한다니까. 오늘은 더 이상 오소리 아저씨를 볼 수 없을 거야. 그나저나 누가 강에 있는지 말해줄래? 수달이 대답했다. 먼저 두꺼비가 나왔지. 새로 나온 최고의 배를 타고 말이야. 새 옷도 입었어. 온통 새것 투성이야. 두 동물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물쥐가 말했다. 처음에 두꺼비는 그저 배에 올라탄 채 가만히 있었어. 그러다가 따분해져서 노를 젓기 시작했지. 날마다 하루 종일. 노를 젓는 거 말곤 신나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그래서 결국 곤란하게 됐지. 지난해에는 집이 있는 배를 탔어. 우리 모두 두꺼비의 선상 가옥에 머무르면서
좋아하는 척 해야 했지. 선상가옥에서 남은 삶을 보낼 계획이었다나? 늘 똑같아. 뭘 하든지 금세 지겨워져서 새로운 걸 시작하지. 수달이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아주 좋은 친구지. 하지만 진득하진 못해. 특히 배에 관해서는. 셋이 앉아있는 곳에서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섬 너머로 큰 강줄기가 얼핏 보였다. 바로 그때 새로 나온 최고의 배가 눈에 들어왔다. 배가 적지 않게 흔들렸지만 땅딸막한 뱃사공은 사방에 물을 튀기며 아주 다부지게 노를 저었다. 물지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불렀지만 두꺼비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고집스럽게 노만 저었다. 물지가 다시 앉으며 말했다. 저렇게 흔들리다간 곧 배 밖으로 떨어질 거야. 수달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그럴 거야. 내가 두꺼비와 숨은 관리인의 재밌는 얘기를 해줬던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말이야. 두꺼비가 길을 벗어난 하루살이 한 마리가 젊은 혈기에 영향을 받아 술에 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강물을 거슬러 정신없이 날아갔다. 소용돌이가 치고 퐁 소리가 나더니 하루살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수달도 보이지 않았다. 두더지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었지만 수달이 팔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던 풀 위는 깨끗이 비어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수평선까지 살펴봤지만 수달의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면에서는 다시 거품이 생겼다. 물지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두더지는 무슨 이유에서든 갑작스럽게 사라진 친구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는 동물 세계의 예의를 다시 떠올렸다. 물지가 말했다. 이런, 우리도 움직여야겠네. 우리 가운데 누가 점심바구니를 싸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걸? 몹시 하기 싫은 것 같은 말투였다. 두더지가 대답했다. 내가 할게. 그리고 당연히 물지는 두더지가 정리하게 놔뒀다. 바구니를 싸는 일은 바구니를 푸는 것만큼 즐겁진 않았다. 정말 기분이 별로였다. 하지만 두더지는 모든 일을 즐겁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바구니를 모두 챙겨서 단단히 묶고 나니 풀밭에 떨어져 있는 접시 하나가 보였다. 접시를 챙기고 일을 마쳤는데 이번엔 물지가 아무도 못 보고 지나쳤던 포크를 가리켰다. 끝으로 두더지는 자기도 모르게 깔고 앉아 있었던 겨자통을 발견했다. 그래도 두더지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끝냈다. 오후 해가 점점 낮아졌다. 물지는 두더지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꿈꾸는 것처럼 시를 흥얼거리며 집을 향해 노를 저었다. 하지만 두더지는 점심을 배불리 먹은 뒤라 만족스럽게 앉아 있었고 어느새 배에 익숙해져서 조금씩 몸이 근질거렸다. 그래서 냉큼 이야기를 꺼냈다. 물지야, 부탁이 있는데 이제 나도 노를 저어보고 싶어. 물지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친구. 조금 더 배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보는 것처럼 쉽지 않아. 두더지는 잠깐 가만히 기다렸다. 하지만 쉽고 힘차게 노를 젓는 물지가 점점 더 샘나기 시작했고 자존심은 자신도 물지처럼 노를 저을 수 있다며 속삭이고 있었다. 두더지가 벌떡 일어나서 노를 잡았다. 수면을 바라보며 시 비슷한 것을 혼자 중얼거리던 물지가 갑작스러움에 깜짝 놀라 다리를 허공에 쳐들고 벌렁 자빠졌다. 그 사이 두더진 의기양양하게 물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있게 노를 잡았다.
물지가 배 바닥에서 소리 질렀다. 멈춰, 멍청아. 넌 못해. 둘 다 물에 빠질 거라고. 두더지는 노를 요란하게 뒤로 뺐다가 물속 깊이 찔렀다. 하지만 노를 놓치는 바람에 발이 머리 위로 솟아올랐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닥에 자빠져 있는 물쥐 위에 엎어져 있었다. 깜짝 놀라 배 옆 난간을 붙잡았지만 다음 순간 풍덩 배가 뒤집히고 두더지는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이런 세상에 물이 어찌나 차갑고 축축하던지 두더지가 아래로 가라앉을 때 물이 귀에 대고 어찌나 노래를 하던지 콜록거리고 캑캑대며 수면 위로 떠오르자 해가 어찌나 밝게 반겨주던지 다시 물속으로 빠져드는 걸 느꼈을 땐 절망감으로 눈앞이 어찌나 캄캄하던지 그때 다부진 발이 두더지의 목 뒤를 움켜쥐었다. 물쥐였다. 두더지는 물쥐가 분명히 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떨리는 웃음이 물쥐의 앞발을 타고 두더지의 목으로 전해졌다. 물쥐가 노를 움켜쥐더니 두더지의 팔 아래로 밀어넣었다. 그런 다음 다른 쪽 겨드랑이에도 똑같이 노를 밀어넣고 뒤로 헤엄쳤다. 그렇게 해서 물속에서 꼼짝 못하는 두더지를 기슬구로 밀고 간 다음 물 밖으로 끌어냈다. 두더지는 흐물흐물 비참하게 축 늘어졌다. 물쥐가 두더지를 조금 문지르고 물기를 짜낸 다음 말했다. 이봐 친구, 뱃길을 따라 최대한 힘차게 걸어보라고. 몸이 따뜻해지고 털이 마를 때까지 말이야. 그 사이 난 물속에 들어가서 점심 바구니를 찾아올 테니까. 두더지의 겉은 물에 흠뻑 젖었고 속은 부끄러움으로 울적해졌다. 두더지는 몸이 잘 마를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그동안 물쥐는 다시 물에 뛰어들어 떠다니는 배를 찾아 바로잡고 단단히 맨 다음 기슬구로 천천히 끌고 올라왔다. 그리고 물속에서 용케 도시락 바구니를 찾아 힘겹게 땅으로 올라왔다. 다시 떠날 준비가 끝나자 두더지는 기운 없이 축 처진 얼굴로 배 뒤에 자리를 잡았다. 배가 출발하자 두더지는 감정에 복받쳐 작은 소리로 말했다. 물쥐야, 넌 정말 너그러운 친구야. 어리석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해서 정말로 미안해. 나 때문에 저 아름다운 점심 바구니를 잃어버릴 뻔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 난 정말 바보 멍청이였어. 나도 알아. 이번 한 번만 못 본 척 용서하고 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까? 물쥐가 기분 좋게 대답했다. 괜찮아, 친구. 물쥐한테 젖는 게 뭐 대수인가? 난 보통 물 밖에 있는 시간보다 물속에 있을 때가 더 많다고. 그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자, 난 네가 나와 함께 잠시 머무는 게 정말 좋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정말 보잘것없고 불편하지만 두꺼비 집과는 아주 다르니까 넌 아직 두꺼비 저택을 보지 못했을 테지. 그래도 내 집에서 편히 쉴 수는 있어. 그리고 내가 노 젓는 법을 가르쳐 줄게. 헤엄치는 법도. 그럼 넌 우리처럼 물이 편해질 거야. 두더지는 물쥐의 친절함에 무척 감동받아서 뭐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눈물 한두 방울을 앞발 등으로 털어내야만 했다. 하지만 물쥐는 친절하게도 시선을 돌리고 있었고 두더지의 마음도 곧 활기를 되찾아서 나중에는 후줄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낄낄대는 쇠물딱 한 쌍에게 말대꾸마저 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한 물쥐는 거실에 환한 불을 피우고
두더지가 입을 실내복과 슬리퍼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불 앞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히고는 저녁이 될 때까지 강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 또한 두더지같이 땅에 사는 동물에겐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 둑과 갑작스런 홍수와 뛰어오르는 강꼬치 고기와 단단한 병을 내던지는 증기선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강에 사는 동물들은 적어도 증기선에서 병을 던진 게 확실하다고 추측했다. 그리고 외가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독특한지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배수관을 내려가는 모험, 수달과의 밤낚시, 오소리 아저씨와 함께 먼 곳까지 떠났던 여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식사는 가장 발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두더진 너무나 졸려서 사려 깊은 주인의 안내를 받아 위층에 있는 가장 좋은 침실로 향했다. 새 친구인 강이 창문 틀을 찰싹찰싹 때리는 걸 느끼면서 아주 편안하게 베개에 머리를 뉘었다. 이날은 일상에서 해방된 두더지에게 펼쳐질 많은 날 가운데 겨우 첫째 날이었다. 여름이 깊어감에 따라 낮은 점점 더 길어지고 더 재밌는 일로 가득해졌다. 두더지는 헤엄치는 법과 노 젓는 법을 배웠고 흐르는 물에 뛰어드는 재미도 알게 되었다. 가끔은 갈대줄기에 귀를 대고 그 사이로 끊임없이 속삭이는 바람소리를 들었다.